아직요? 잠시만요. 더 이쪽으로 와. 오케이. 됐어. 스타트.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주에는 그 검칠사만님의 재미있는 커피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2주 만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커피 하면 떠오르는 품종이 있어요. 별명이 커피의 황제, 그리고 영국 황실의 커피. 대충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자메이카에서 생산되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 초보자들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블루 마운틴은 뭐고 또 거기에 또 넘버원은 또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블루 마운틴 블루 산 이름이죠. 자메이카에 있는 산 이름인데 산 비탈, 그러니까 해발 고도, 특히 이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들, 커피 원두들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제 그 좋은 품질의 커피들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의 평지 아니겠죠. 산이다 보니 비탈길에서 해발 거의 한 2,000m가 넘는, 평균적으로 한 2,500m 정도에서 재배가 되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모든 것들이 비탈길에서의 어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게 넘버원인데, 넘버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커피의 등급, 원두의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이 크기를 가지고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케냐의 WA라고 아시죠? 먼저 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거랑 비슷하게 넘버원도 스크린 사이즈가 17에서 18 사이즈의 스크린 사이즈들만 모으는 것들을 넘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숫자가 이제 발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넘버원이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스크린, 원두, 생두 크기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빨리 이제 잘 볶아서 잘 볶은 세계 최고의 커피라고 불리우는 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을 선보이려고 지금 로스터기에 예열을 지금 충분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일단 잘 볶는 과정을 한번 보고, 블루 마운틴에 대한 유래,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인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이제 로스팅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페셜티 등급은 결점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핸드픽을 해서 골라낼게, 결점도 썩은 거나 곰팡이 쓴 거 등등 이런 것들을 골라낼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픽 하는데 너무나 수월했어요. 가시죠. 이제 예열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지금 볶을 건데요. 이 볶는 과정 동안 블루 마운틴 커피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산이 됐고 어떤 유래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스페셜티 커피들은 약간 이 로스팅을 할 때 거의 이제 에스프레소용보다는 당연히 이제 핸드드립용으로 로스팅을 많이 하겠죠.
있다 보니까 핸드드립용으로의 추출 맛에서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중에서 약간의 산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인 느낌은 그 대전토를 조금 약하게 먹습니다. 약하게 먹는다는 뜻이 덜 익힌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저 밀도 내의 강도를 다 흡수시켜서 잘 익히면서도 겉은 태우지 않는, 그게 이제 결국은 로스팅이 이제 실력인데 그렇게 오늘은 잘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메이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영국령이었어요. 영국 식민지. 그래서 자메이카에 이제 커피가 들어간 게 1700년대 초반에 영국에 의해서 이제 커피가 소비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블루마운틴 이 커피가 이제 생산된 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1700년도 후반, 제 기억으로는 1791년인가 91년도에 이제 커피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 블루마운틴 넘버원이 전 세계인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가 되었냐? 전에 다른 방송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커피의 이제 황제라고 불리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커피의 뭐 어머니 성격의 예멘 모카 마타리, 그리고 대표 또 이제 하와이에서 생산이 되는 하와이아 엑스트라 펜시 코나, 하와이안 코나,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1등 같은 느낌이 좀 세계 3대 커피지만 1등 느낌이 있는 이 커피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 저희가 개인적인 맛을 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조금 있어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은 처음 호불호가 굉장히 조금 갈리는데, 드셔보시는 분들이 드시고 나서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커피 원두가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어떤 향미나 뭐 이런 것들이, 독특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산미가 강조되는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같은 경우는 산뜻한 과일향의 산미 느낌이 확 강하게 나니까 그 향미가 확 느껴지는데, 또 뭐 묵직한 느낌의 이제 인도네시아 만데린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뚜렷한 색깔이 없어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은 세계 우리가 흔히 3대 커피 1등이라고 할 정도의 커피로 불리우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특정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어필하는 게 없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포지션을 잘 아우르는 그런 리베로 같은 역할의 커피입니다. 즉, 산미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단맛도 어느 정도 있고 쌉쌀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죠. 비유를 하자면 특정 포지션에서 월등히 뛰어난 어떤 한쪽에 강한 그런 선수가 아니고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커피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퀄리티, 맛이나 이거에 대한 등급 이런 기준에 비하면 사실은 네임밸류가 조금 강한 커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비싼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다 수작업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1,200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커피 생산량의 굉장히 몇십위권 정도.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이 약간 있어서 비싼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특정 국가에서 거의 매집을 해가죠. 연간 생산되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의 90%가 한 나라로 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유럽 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성격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제 커피에 있어서 블루마운틴 넘버원은 거의 다 가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가는 그런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90% 정도가 일본으로 들어가고 5% 정도가 이제 미국, 그리고 나머지 5%가 나머지 국가들. 유럽에는 거의 그 커피 안 들어가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과 비슷한 느낌의 이제 그 커피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비슷한 느낌의 커피를 싼 가격에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어떤 가성비 있는 커피들을 즐기는 쪽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특히 지금 핸드드립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에서 모든 그 블루마운틴 넘버원은 모든 생산량을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또 그렇다 보니 국내에 들어오는 블루마운틴 넘버원이 굉장히 소량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잘 구해야 돼요, 선도를.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잘 구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짝퉁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래서 국내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100% 퓨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희소성이 굉장히 있는 커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먼저 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게이샤 품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게이샤 품종이 이제 약간 커피 쪽에서 보면은 커피 품종이 약간 트렌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 남미 국가에서 하는 그 COE 등급에서 순위 안에 드는 것들을 보면은 50% 이상이 다 게이샤 품종이에요. 지금 블루마운틴은 커피 품종 중에서 아주 전통적인 디피카 품종인데 전통적인 느낌의 커피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요즘에 약간 트렌디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그게 맛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렌디한 느낌의 커피는 확실히 요즘은 대세가 이제 게이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커피 농장에서도 게이샤 품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재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이고, 저런 데도 있어요. 파푸아뉴기뉴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티피카 품종을 쓴다고 해서 브랜드 이름처럼 블루마운틴을 쓰는데, 나름대로 이제 스페셜티급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블루마운틴의 맛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커피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이 리얼 100% 퓨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100%의 맛은 어떤 건지, 인생 살면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계 3대 커피라고 하는 것들 한번 맛들 보시라고 오늘 소량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선보여 드리고자 오늘 주인공으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을 뽑았고요. 또 하나 앞으로도 이제 그런 커피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페셜티 커피들을 이런 로스터리 샵에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두도 유통기한이 있고, 또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볶았다가 사실 안 팔리면 재고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씩밖에 못 볶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소량씩 볶아야 더 맛있게 볶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이 톡톡커피에 세계 3대 커피를 포함해서 그 해의 COE 등급 중에 이제 핫한 트렌드의 그런 커피들을 매월 공급해달라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다음주부터 해서 세계 3대 커피부터 시작해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 하와이안 구나, 그리고 예멘 모카 마타리까지, 그리고 게이샤 품종도 다 한번 공급을 해보려고 하고요. 따라 또 이제 나머지 각 국가별로 이제 그 해의 COE 등급 중에 이제 핫한 것들을 잘 소싱을 해서 그런 커피들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시중에서 이제 일반 커머셜 등급 커피 말고 조금 스페셜 등급이라고 해서 가격 차이가 뭐 무조건 다 비싼 거 아니에요. 뭐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종류나 이런 하와이안 3대 커피 정도가 굉장히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COE 등급의 스페셜티 등급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스페셜티지만 가성비가 있는 커피들이 있습니다. 그런 커피들을 잘 선별해서 어차피 저희가 일정 수량은 클라이언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생두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방송 시간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더 특이하고 더 재밌고 맛있는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톡톡팀한테 이런 커피는 어때요? 한번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자메이카 블루완틴 넘버원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가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에스프레소용이 아니고 핸드드립용으로 내리기 때문에 살짝은 이제 약간 본연의 그 로스팅 감도보다 조금은 낮춰서 지금 볶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지막 지금 볶는 단계와 추출 단계를 한번 보셔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커피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볶아진 그 커피 원두를 가지고 마셔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먹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는 재료가 신선하다고 한다면 바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쌀 도정, 햅쌀 도정해서 바로 먹으면 밥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것처럼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볶아서 바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중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며칠 정도 숙성을 시켜야 맛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는 절대 김치가 아니거든요. 커피는 절대 숙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볶아서 내가 잘 볶았으면 그거 바로 볶은 거 먹는 게 가장 맛있어야지. 이게 숙성되는 어떤 유기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숙성의 맛을 느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잘 볶아진, 저한테는 지금 벌써 잘 볶아진 향내가 나고 있는데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는지 보고 그 커피 자메이카 블루완틴 넘버원 커피를 오늘 한 잔 맛보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바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1kg 정도 볶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피는 수분율을 한 11% 정도의 그 생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싱거운 고온에서 이렇게 볶으면 대략적으로 한 18%에서 많게는 원두마다 틀린데 20% 정도까지는 무게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kg 정도를 볶으면 결정도 골라낸 거랑 포함해서 한 800g 정도, 그러니까 1000g에서 20%가 빠진 800g 정도가 최종적으로 그람수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쿨링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살짝 잘 식혀서 그 다음에 이제 드립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맛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고 그 맛의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원두가요, 이렇게 잘 볶아서 바로 이렇게 딱 콩처럼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잘 볶아진 신선한 원두는 그냥 먹었을 때 너무너무 맛있는 쌉싸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셔서 그 후포통에 담긴 그 원두, 까만색의 기름기 철철 흐르는 그 원두를 보시고 과연 지금 저처럼 넘버원의 맛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되게 예쁘죠? 여기 저희 샹주 옆에 유명한 그 나무 공방이 있는데 그 공방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동 크기가 딱 제가 쓰는 한 스푼 딱 뜨면 15g이 딱 나오는. 이렇게 한 스푼 딱 뜨면 여기 15g. 요게 딱 그 핸드드립에 커피 한 잔 내릴 수 있는 분량.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면 하나 달라져야 되는 게 분쇄도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원두들이 갈았을 때 기존의 겨울의 느낌의 분쇄도로 갈면은 서로 뭉치는 성향 때문에 잘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습도가 많아지는 여름이 오면은 이 입자 굵기를 분쇄도를 약간 더 굵게 해줘야지만 이 커피 추출이 굉장히 원활히 잘 이루어집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 이 종이 필터 린싱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랑 드리퍼에 있는 그 차가운 속성들을 최대한 물 온도와 비슷하게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오늘의 주인공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을 이제 잘 가른 걸 넣어주고 추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이 바로 볶아서 바로 추출할 때 이 올라오는 이 향의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방송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면서 이 느낌을 보시면 좋을 텐데, 참 그 영상으로밖에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지금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은 어느 아주 특출한 강렬한 어떤 향미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로운 느낌을 주는, 그게 강점인 그런 커피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추출법은 15g을 써서 200ml를 추출하는 추출법을 쓰는데요. 제 경험상 가장 적정한 농도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3차까지 추출을 하고 200ml 정도가 추출이 됐을 때 나머지 건 버리고 완성된 커피를 내려서 딱 200ml 다 추출했거든요. 맛보면 모든 와인 마실 때도 그렇고 이 커피도 첫 번째 바로 내렸을 때 그 코로 전해지는 그 향을 한번 맛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안에서 먹으면서 그 느끼는 모든 커피의 단맛, 쓴맛, 그리고 적당한 산미까지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진 커피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인데요. 저도 싸게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 한 잔에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싼 커피임에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인이 몇백 년 동안 사랑했던 그런 세계 최고의 커피라고 하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원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 그 맛을 보시라고 소량씩 판매를 하니 서둘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커피라고는 얘기 못하고 또 특이한 어떤 커피를 가지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지 못했던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커피맨의 커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